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10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정치화법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와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일단 형벌과 보안 처분에 관한 이 문항이 하나 나왔다는 것 한 번에, 요것만으로 문항이 구성됐다는 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사실 지금, 그리고 청소년의 근로에서 또 문제가 나오고, 근로자의 권리 침해와 구제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로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렇게 나왔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매우 무난했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정치의 의미,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묻고 있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고, A는 좁은 의미, B는 넓은 의미의 정치를 말하죠. A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이라고 했고, B의 경우는 국가를 포함한 다른 사회 집단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됩니다. B는 A와 달리, 여기서 B는 넓은 의미의 정치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달리 다원화된 현대사회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숱하게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다른 보기들은 설명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한번 볼까요? 예. 자, 2번 보면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그죠? 기본권에 관한 문제고, 그림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연속된 세 글자의 기본권 유형 4가지를 찾아보자.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사회권 하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참정권 있고, 자유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각선으로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럼 청구권은 여기 가에 적합한 특징이 들어가야 되겠고, 왜냐하면 채점 결과가 4점이니까요. 모두 옳다는 얘기죠.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다. 그러면 이거는 참정권이 되겠다. 그죠? C는 참정권.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 A는 사회권이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B는 뭐가 될까요? 그죠? 자유권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적합하게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1번.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권리 중에 포괄적인 것은 B가 된다. 그죠? 틀렸습니다. B는 C와 달리 적극적 권리다.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죠? C는 A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 중에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는 A와 C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회권은 국가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참정권 또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거니까 국가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죠? 5번에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은 뭘까요? 평등권입니다. 그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 그랬다. 그죠? 아까 요 문제가 좀 지금까지 나온 것과 다르다고 한 이유는 이렇게 형벌에 관한 것만, 물론 여기에는 뭐 형법에 관한 것도 있지만 형벌에 관한 것만 주로 이렇게 나온 적은 별로 없었다. 그죠? 왜냐면 형사 절차랑 연결해서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형벌에 관한 것을 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뜻하죠. 그죠? 자, 기억의 집행유예는 무죄 취지가 아닙니다. 그죠? 집행유예는 뭐예요? 유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법전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로교통법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징역은 노역이 부과되지 않은 자유형이 아니고 노역이 부과되니까 징역이다. 그죠?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거는 금고나 구류를 얘기합니다. 4번 보안 처분에 해당하는 거. 보호관찰 치료감은 모두 보안 처분에 해당하며 모두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알고 있느냐 없느냐만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화법의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로 가릴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4번은 형사 절차에 관한 문제고 기억은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 했습니다. 이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문제죠. 왜냐면 기억에서 보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갑은 구속 수사를, 을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자, 1번 보기 볼까요? 기억으로 보아 갑은 을과 달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우리는 뭐라 하죠? 예, 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영장을 발부할 건지 말 건지를 판사가 결정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때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불구속이 되는 거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장이 발부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얼마 전에 야당 대표와 관련된 그 떠들썩한 뉴스가 있었죠. 그죠? 예, 그것만 봐도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잖아. 그지? 그래서 요 1번은 예,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요 1번이 어려웠습니다. 그죠? 이번에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예,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죠? 3번에 디귿은 지방법원 합의부다. 항소심을 지방법원이 단독 담당했다는 것은 1심이 지방법원 단독 판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을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그쵸.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됩니다. 그 외에도 책임 조각되는 거 뭐 있을까요? 그쵸.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그죠. 5번 미음 이유 을은 각각 달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구속된 기간이 없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죠. 예. 구속된 기간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 묻고 있다. 그지? 예. 자, A씨 첫 번째 보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한다. 과실이 없는데도 손해배상한다. 원래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하는 게 과실책임의 원칙이죠. 근데 과실이 없는데도 손해배상한다는 건 이거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그죠? 두 번째, B에 따르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이다. 그죠? 세 번째 거는 계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하지 않을 때가 문제라고 했으니까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그지? 기억,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면 면책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B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 절대적 권리로 인식된다. 맞죠? 디귿, C는 B와 달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념적 기반이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념적 기반인 거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치주의의 유형,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많이 나온 문제고 사실은 요 법은 히틀러의 수권법이 되겠다. 그죠? 행정부가 법률을 의결한다. 권력 분립에 반하죠. 근데 행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은 헌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거는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얘기다. 그지? 그러니까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도 행정부가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다. 그지? 자, 그럼 밑에 볼까요? 교사, 각국에서 의회가 정한 땡땡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법치주의에 부합하나요? 자, 갑은 법에 따른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A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A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그럼 B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됩니다. 그죠? 1번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를 정당화한다. 맞다. 그지? 2번 둘 다 법치이기 때문에 법치를 강조하는 거죠. 3번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고 정당성도 강조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다. 그지? 4번 위헌 법률 심사제라고 하는 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죠. 그죠? A입니다. 그 다음 둘 다 법률로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지? 자, 그 다음 7번 보면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자, 기억 갑과 을은 법률혼 상태에서 A를 낳았습니다. 기억 이후 갑과 A 사이의 친자관계 형성을 위해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
법률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혼인 중개자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확실한데 아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빠 엄마가 혼인신고를 해서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A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2번 갑과 을은 니은의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쳤다. 협의상 이혼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죠. 재판상 이혼이 조정을 거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죠? 3번 디귿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을의 친권은 유지된다.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을과의 친자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죠? 4번 리을 직후 갑 A는 모두 병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인이다. 리을 직후 갑과 A는 배우자의 자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의 재산에 대한 법적 상속인이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미음 직후 갑 을은 모두 A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인이다. 을은 A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정치 참여 집단 너무나 많이 나왔고 이 파트는 무난한 문제다. 그죠? 자, 환경보호단체 A는 시민단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 B는 이익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나머지 정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번 C는 B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여기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는 정당밖에 없어. 그죠? 그 다음 5번 한번 볼까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의회 중심은 정당이죠. 그죠? 그럼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되겠다. 그지? 예. 그 다음 4번에 보면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셋 다. 예. 자, 그 다음 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라 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고 첫 번째 미성년자인 A는 B 소유의 차량에 낙서하여 차량을 훼손했습니다. B는 A의 법정 감독 의무자인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는 C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얘기했어요. 미성년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되겠지. 그럼 A는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는 설명.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볼까요? C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증명했다면 손해배상하지 않았을 텐데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되죠. 니은 틀렸습니다. 그죠? 그럼 기억 맞고 니은 틀렸어요.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다. 그죠? 예. 그럼 디귿만 보면 되겠네요. 예. E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으면 그럼 여기서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E는 종업원이네요. 종업원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에 D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지므로 F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종업원의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해야 사용자가 배상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왜 배상을 하나요? 종업원이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종업원이 아닌 그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닌 타인이 배상하는 게 특수불법 행위잖아. 그치? 그래서 종업원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사용자도 특수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러면 디귿은 틀렸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다. 그죠? 자, 리을 그래도 한번 볼까요? E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고 종업원이 불법 행위를 했고 가의 D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이 들어가면 F는 E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치? 여기서 사용자가 자기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종업원을 상대로 바로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정부 형태에 관한 문제죠. 지금까지 정부 형태에 관한 문제가 도표로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고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고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가? 예, 아니오에 따라서 정부 형태가 나뉘죠. 1번 기억이 예, 니은이 아니오다. 그러면 기억이 예라면 A가 대통령제. 그죠? 그러면 A는 B와 달리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 이 맞는 진술이네요. 2번 기억이 아니오면 A가 의원 내각제.
그러면 B는 A와 달리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 역시 맞는 진술이네요. 그죠? 3번 T대의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다르다. 그러면 요거는 의원내각제. 그럼 A가 의원내각제면 B는 대통령제네요. 그죠? 그러면 A가 의원내각제면 B가 대통령제다. 그러면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가? 아니오가 들어가야 된다. 그치? 그러면 3번은 역시 맞는 진술이네요. 4번 T 플러스 1대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쵸? 의원내각제가 된다. 그치? 그러면 B가 의원내각제면 A는 대통령제. 그러면 T 플러스 1대와 달리 T대에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4번에 T 플러스 1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면 T 플러스 1대와 달리 T대에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4번에 대한 설명은 B가 의원내각제고 A가 대통령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진술. 5번 A가 의원내각제고 T 대 T 플러스 1대 모두에서 을당이 여당이라면 자, 을당이 여당이다. 을당이 여당이고 A가 의원내각제다. 그러면 의원내각제에서 지금 의석수가 가장 작은 정당이 여당이 됐다는 것은 그렇죠. 연립내각을 했다는 거죠. T대 행정부는 연립내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진술은 지금 행정부 수반이 을당 소속이다라고 하고 있죠. 을당이 갑이랑 합치든 병이랑 합치든 어쨌든 뭐 어떤 형태로 합쳤든 간에 을당이 가장 의석수가 작은데 사실은 을당에서 수상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 을당 소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진술이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늘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죠? 예. 자, 갑병은 모두 휴대전화 판매업자 A와 국가의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고 갑병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부모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부모가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갑은 계약이 확정됐겠죠. 예,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은 어때요?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거는 1밖에 없어요. 1번 갑은 병과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죠. 그죠? 2번 A는 을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미성년자임을 몰라야 가능한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이번에 A는 계약 당시 을이 미성년자를 알았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 을의 부모는 갑의 부모와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예, 매우 평이한 문제인데 5번 한번 볼까요? 병과 A가 체결한 계약은 부모의 동의서가 위조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다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진술해도 맞는 내용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한번 볼까요? 헌법의 기본 원리에 가는 문제죠. 갑은 국제법 존중이니까 국제평화주의. 그래서 B는 국제평화주의. 을은 문화국가의 원리. C는 문화국가의 원리. A는 국민주권주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가의 국민투표제를 시행한다. 자, 그러면 국민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답은 1번. 2번. 국민주권주의는 현대복지국가에서부터 강조되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강조된 것은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겠죠. 3번.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은 문화국가의 원리와 통하기 때문에 C와 통하고, 그죠? 침략전쟁 부인은 국제평화주의와 통합니다. 그죠?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와 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했다. 그죠? 자, 정부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A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A는 그쵸, 헌법재판소가 되고
상고심을 담당하는 B, 상고심을 담당하는 곳은 대법원. 그럼 B는 대법원. 대법원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C는 국회, D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죠? 1번 탄핵 심판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너무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수능에서는 분명히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옵니다. 2번 C는 국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권. 감사원이네요. 3번. 예, 요 보기가 차라리 약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은, 관심이 덜했던 학생들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이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예. 4번 A의 재판관 3위는 B의 장이 임명한다. 임명은 누가 하나요? 대통령이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 그 임명을 국회에서 선출한 자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그리고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임명하죠. 네, 그러니까 요거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5번 C는 B의 장의 해임을 D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권력 분립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행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거지 대법원장의 해임을 건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14번 보겠습니다. 예.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질문, 가나로 근로자 갑을 구분했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라 했고 중학교를 졸업한 갑의 연령은 17세와 20세가 됩니다. 그렇죠? 기억,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미성년자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둘 다 해당되겠지. 그럼 둘 다 예의가 돼야 되는데 예의가 없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기억 틀렸네요. 그러면 기억 틀렸어요. 3, 4, 5번 중에 답이 있네요. 그죠? 니은 가의 근로계약 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친권자의 동의를 얻는 거는 17세가 되겠지. 연소근로자. 만 18세 미만이면 연소근로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가에 들어가면 예가 되는 을이 17세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그죠? 그러면 답은 죄송해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억 맞습니다. 그죠? 그럼 니은은 틀립니다.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디귿 한번 볼까요? 나의 연장 근로 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을은 17세이다. 자, 연소 근로자는 1일 1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 들어가면 갑이 20세, 을이 17세가 되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 그죠? 자, 리을. 가의 연장 근로를 제외하고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나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한가? 자, 리을은 만 15세 이상은 취직 인허증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둘 다 아니오가 돼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라 했다. 그죠? 자, 기억. 기억은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다. 그죠? 기억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할 수 있다. 예,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죠? 맞는 진술이네요. 니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갑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그죠? 기각됐을 때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투는 것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그죠? 정답은 4번이 돼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맞고요. 예. 리을. 리을로 인해 심판 대상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죠?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요 리을은 정답으로 가야 된다. 그죠? 죄송해요. 예. 요
그 해설집이 올라간 자료에는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1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과 이 침해된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거냐에 대한 문제다. 그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땡땡 회사에서 해고된 갑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했는데, 재심 신청을 A에 했다는 거, A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되겠다. 그죠? 근데 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한 갑이 B에 제기한 소송에서,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겠다. 그죠? B는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했습니다. 그죠? 기역,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 판단했다면 노동자가 다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땡땡 회사의 노동조합도 갑의 해고에 대한 구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예, 왜냐면 요거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니까요. 노동조합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귿, A는 갑의 해고에 대해 근로상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는 중앙노동위원회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리을, 갑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거는 민사소송이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이제 17번의 국제관계 한번 볼까요? 현실주의, 이상주의죠. 갑은 배타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현실주의. 을은 이상주의가 된다. 그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된다. 그죠?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상주의다. 그죠? 자, 이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네요. 땡땡군은 기초자치단체가 됩니다. 그죠? 예. 1번 틀렸습니다. 2번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가 가지는 거다. 그죠? 틀렸습니다. 3번 미음의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 의원은 기초의회. 기초의회죠.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선출된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죠? 4번 미음의 구성원은 리임과 달리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거는 군수도 되고 지방의회 의원도 되는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것 자체가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예, 되는 거죠. 그 정당에서 이제 1, 2, 3번 정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지역구 의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만 제외하고는 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을은 집행기관, 의회는 의결기관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갈까요? 자,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뭐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죠. A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국, A는 총회구나. 그럼 B는 안전보장이사회구나. 왜냐하면 비상임이사국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의결 방식에 힘의 논리가 있는 거는 안전보장이사회죠. 왜냐하면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가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B의 모든 이사국은 임기가 2년이다. 비상임이사국이 임기가 2년이고 상임이사국은 계속 상임이사국이죠. 3번, 국제평화를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거는 안전보장이사회. 4번, 1국 1표주의는 총회에서 적용된다. 그죠? 정답은 5번. 둘 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권을 가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렵고 선거 결과 분석하는 문제인데 여러 번 연습한 학생들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차라리 좀 쉬운 문제였는데 문제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그죠?
자, 땡땡국 의회는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6명으로만 구성됩니다. 단순 다수제라는 건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부자 득표율로 어느 당이 당선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A당, 1선거구에는 A당, 2선거구에는 B당, 3선거구에는 그쵸, A당, 4선거구에는 B당, 5선거구에는 C당, 6선거구에는 A당. 따라서 개편 전에는 A당이 3석, B당이 2석, C당이 1석, D당이 0석이에요. 개편 전엔 D당은 1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데 지역구에는 같은 방식으로 6명 선출합니다. 그럼 여전히 지역구는 이렇게 되겠죠. 개편 후에도. 비례대표위원은 각 권역에서 4명, 1권역에서 5명을 뽑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뽑습니다. 자, 볼까요?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에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정수만큼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하여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순서가 큰 순서대로 한 선씩 배분합니다. 자, 그럼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근데 의석 할당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죠? 이 네모 안에 박스를 잘 해석하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석 할당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 그러면 유효 투표수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투표율이 100%가 아니에요. 그죠? 1선거구는 80%입니다. 그러면 A당이 1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은 45 곱하기 0.8이 돼야 되겠지. 그지? B당이 1선거구에서 얻은 거는 20 곱하기 0.8이 돼야 되겠죠. 100%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또 100%라고 하더라도 유권자 수가 200명이면 4선거구 한번 볼까요? 유권자 수가 200명이에요. 100% 득표했어요. 그럼 A당의 후보는 몇 표 얻었을까요? 10표가 아니고 그쵸? 20표를 얻었죠. 투표율에다가 후보자 득표율에다가 곱해줘야 되지, 그지? 200 곱하기 0.1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득표수를 모두 계산하면 이 표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유효 투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권역은 아까 1, 2, 3 그쵸? 여기 있습니다. 그죠? 1권역은 선거구 4, 5, 6에서 4명, 5명 뽑는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 3, 4, 5, 6의 득표수를 이렇게 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석 할당 정당은 마지막에 보면 권역별 유효 투표의 10% 이상 득표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갑 권역에서 유효 투표수를 다 더하면 204, 88, 28 다 더하면 400 가까이 되죠. 근데 각 권역에서 D당은 10%의 유효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D당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의석 할당 정당이 될 수 없어요. 의석 할당 정당이 될 수 없다는 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맞나요? 나머지 당들은 다 유효 투표수의 10%를 득표했습니다. 각 권역에. 자, 그 다음 여기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두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각 권역의 A당 같은 경우에는 총 득표수는 100이죠. 그죠? 그러면 100 나누기 그죠?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다 더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로 나눠주면 되죠. 100에 104 더하면 204, 88 더하면
292 이렇게 되지. 그럼 100 나누기 292를 했을 때 이렇게 1.36이 나옵니다. 예. 똑같이 104 나누기 292 했을 때 1.4가 나오고 88 나누기 292 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정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나눠 가진다 했으니까 1, 2, 1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죠. 1권역 같은 경우에 다 더하면 260에 50 더하면 310에 190 더하면 500표가 된다. 그치? 130 나누기 500 하면 1.3. B는 1.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한 석씩 나눠 가지고 1, 1, 1 나눠 가지고 그 다음으로 소수점이 큰 게 여기 B당하고 C당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개편안의 경우 의회의원 당선자 수는 B당이 C당의 3배다. 자, 개편안의 경우 B당은 비례대표 의석에서 4석 얻었다. 그지? 그리고 아까 지역구에서 몇 석 얻었었어요? 2석 얻었다. 그지? 그럼 B당은 6석이네요. 그죠? B당은 6석. C당은 비례대표에서 2석 얻었다. 그죠? 지역구에서 1석 얻었네요. 그러면 3석이다. 그지? 3배가 아니고 2배가 되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그죠? 예. 자, 2번. 개편안의 경우 D당은 각 권역, 을권역 모두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그렇지 않다. 그죠? 각 권역에서는 의석할당 정당이 되지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3번. 개편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의 후보자 중 3명이 각 지역구 유권자의 50% 이상 지지로 당선된다. 자, 개편안만 한번 볼까요? 지역구 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위에 표를 봐야 되겠다. 그죠? 예. (50% 이상의 지지로 당선되는 거는 여기 예. 3명이긴 한데 근데 요거는 유효 투표의 50%인 거지. 유권자의 50%가 아니다. 그죠? 유권자는 그쵸? 전체 요 유권 200명, 100명, 200명 이게 유권자지. 근데 유효 투표율이 80%죠. 예. 그러면 200명의 80%면 160명이고 160명의 50%면 80명이고 그러면 50%가 되지 않지 유권자에.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4번. 현행과 달리 개편안에서 A당은 과소대표된다. 자, A당은 현행에서 6명 중에 3명이 당선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50%의 의석을 얻었는데 50%의 득표는 하지 못했죠. 과대대표 됐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총 15석이 됩니다. 지역구 6석, 비례대표 9석 중에서 5석을 얻습니다. 요걸 다 더하면 그죠? 2석에다가 지역구 3석 하면 5석이죠. 근데 득표는 900표 중에 230표입니다. 여기서 A당 각 권역에 100표, 1권역에 130표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안 되죠. 역시 과대대표 됐습니다. 둘 다 과대대표입니다. 틀렸습니다. 현행보다 개편안의 의석률이 낮은 거는 A당 뿐이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예. 자, 왜냐? 현행에서는 지금 A당은 6석 중에 3석을 얻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50%를 얻었는데 개편안에서는 30% 정도밖에 못 얻었어요. 그죠? 그럼 일단 A당이 낮은 건 확실하고 B당 한번 볼까요? 비례대표 의석 4석 얻었죠. 지역구 2석이죠. 그러면 6석이죠. 15석 중에 6석 얻었죠. 그럼 3분의 1이 넘지. 근데 개편 전에는 3분의 1만 얻었죠. 형편이 더 나아졌습니다. C당 원래는 6분의 1이었는데 어떤가요? 2석이다. 그죠? 그럼 하나, 둘, 3석. 지역구까지 하면 3석이네요. 5분의 1이 됐네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D당은 의석 할당 정당이 D당은 아예 0석이었는데 비례대표에서 1석을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의석률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의석률이 낮은 정당은 A당뿐이다.
답은 5번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평이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지나치는 개념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특히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을 통해서 응용력을 높이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